의대를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MMI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입니다. 오늘은 의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의대 면접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세죠. 그죠. MMI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의대생의 인성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죠. 그동안. 사고를 많이 쳤죠. 많이 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의 과오를 후배들이 이제 좀 면접으로 좀 걸러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MMI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대체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MI. 영어 MMI. 할게요. 네. 아.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인터뷰. 멀티플 미니 인터뷰에서 다중 미니 면접.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면접관이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꾸벅하고 앉아서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막 면접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존의 면접이었다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뭐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한 학생이 여러 방을 이렇게 돌면서 뭐 4개 또는 5개 방을 돌면서 각 방마다의 상황 면접 또는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을 그냥 답변하는 형식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한 방에 2명 또는 3명의 이제 면접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면접 그 방마다 뭐 의사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한다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접하고 좀 다른 거는 있죠. 어떤 거냐면 일반 면접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학종이다라고 한다면 서류에 대한 진입 판단 면접이 많이 되잖아요. 뭐 이런 활동을 했네. 이거 뭐 어떤 활동이야. 뭐 이런 면접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MMI가 다중 미니 면접이 되면서 상황 면접. 그러니까 인성 면접도 기존에는 인성 면접도 했지만 특히나 상황 면접이 들어간 게 그게 조금 아마 기존에 있는 면접들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확실히 약간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확실히 좀 이런 게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 관심 제일 많은 대학이 아마 서울대겠죠. 그죠? 서울대가 이걸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요. 서울대가 처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됐던 대학이 사실은 뭐 한림대라든가 인제대라든가 요 대학들이 되게 먼저 시작하면서 좀 잘 돼 있었어요. 뭐 서울대도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오래되긴 했어요. 서울대도. 근데 서울대가 맨 처음에 시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전형에서 이제 MMI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황 면접 4개 방에서 해요. 서울대는 4개 방에서 각 방마다 10분씩. 네, 그래서 어느 방에서는 제출 서류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출 서류 내용 확인하고 면접하는 방이 1개 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개 방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5개 방인데 4개 방은 상황 면접 방인 거고 10분씩 하는 거고 마지막 그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은 20분 동안 그 마지막 방에서 1개 방에서 해서 총 5개 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무려 1시간을 면접을 보는 그렇죠. 거의 이제 1시간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이제 서울대 외에도 뭐 아주대, 인제대, 뭐 한림대 등에서도 계속 MMI를 실시하고 있고요. 성균관대도 도입을 했어요. 성균관대에서도 60분 동안에 4단계 평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MMI 면접이 점점점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확실히 한 10분 내외로 이 친구의 인성까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키우는 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면접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형식은 조금씩 대학마다 다 다른 거죠.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유사하기는 해요. 대부분 뭐 한림대라든가 뭐 인제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또 뭐 서울대라든가 거의 유사는 하기는 한데 사실은 약간 다르다는 게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짧은 시간 안에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뭐
그 문제사항 제시문을 줘요. 그래서 그걸 독해해보고 그 문제사항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가, 도덕적 가치는 어떻고 원칙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방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로 아까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낸 이 서류, 그죠? 서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입 판단 면접을 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한림대 같은 경우는 그 상황 면접방도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인성 면접방도 따로 있는 거죠. 인성 면접만 물어보는 방도 또 따로 있고 해서 약간씩 대학마다 차이는 있기는 해요. 확실히 좀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좀 스트레스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게 MMI 면접 어떻게 준비해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저도 오거든요. 좀 막막해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오는데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심층 구술 면접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류에 대한 진입 판단 면접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낸 서류를 꼼꼼히, 물론 이 MMI 면접에서도 실시하니까요, 꼼꼼히 읽고 준비하면 되는 것 같고요. 심층 구술 면접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출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논술학원 같은 데에서도 면접 준비 시켜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MMI 면접 물론 준비는 시켜주는데 이게 상황 면접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면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학원 가서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름 준비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출, 소위 얘기해서 MMI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이게 아니고 몇 개 년치 또는 MMI를 실시하는 다른 대학, 타 대학에서 나왔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말해보는 그런 훈련이 사실 필요한 거죠.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기출 문제라고 하지만 뭐 같은 문제가 그럼요. 나오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다양한 상황들을 좀 접해보고 그러한 상황을 접하면 나름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게 있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한 게 실제 면접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긴 말씀하신 해요. 것처럼 동일한 질문은 안 나오지만 거의 사실은 유형? 비슷한 유형은 알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의사를 그렇죠. 선별하려고 하는 요런 거니까.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아, 이런 게 MMI구나라고 이제 한번 젖어들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출 요런 문제들 반드시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답변,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할 거고 그 근거는 뭐야? 라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실 그러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팀장님께서 예시를 들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한림대 상황 네. 면접 기출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한림대 거 한번 볼게요. 전년도 한림대 거 상황 면접 기출을 좀 보면은요, 대부분 한림대는 상황 면접은 주제는 동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관한 질문.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둘 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하다으시죠?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전년도 상황 면접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사는 본인이 연구를 통해서 여태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 특정 암,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특정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 뭐 신라젠 뭐 이런 데서 뭐 임상 몇 단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 실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해요.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동물 실험 마치고 임상 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특효약인 거예요. 근데 가장 친한 그 의사, 시험하고 있는 의사의 가장 친한 친구 B가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약은. 그렇죠.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약 어떻게 할 거냐요. 친구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는 약, 친구니까 쓸 거야 말 거야. 이거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대체로 친구가 아니라 엄마 아닌가요?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딜레마 상황인 거죠. 네, 딜레마 상황을 준 거예요. 쓸 거니 말 거니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해서 꼬리 질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1번 학생이 A 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고 쓸 거니 말 거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2번은 학생이 또 친구 B라면 내가 만약에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A에게 어떻게 부탁할 거니? 나 좀 줘라고 할 거니 아니야 됐어 라고 할 건지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 1번은 좀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뭐 여기에는 안 된다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2번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1번하고 2번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답변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아직 특효약이지만 식약처 승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윤리 뭐 이렇게 윤리의식 이런 건 보기는 하지만 만약에 논리적으로 아마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일단은 한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승인도 안 나는데 이게 쓸 수 있어? 넌 탈락.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 면접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약을 썼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임상시험 단계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왜 썼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제가 요거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 느낌도 들었던 게 뭐예요. 임상시험하고 있다며요. 아직 승인만 안 났지만 그럼 친구 B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그 생각도 했다라는 거. 무조건 이거 쓰면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고 친구 B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답이 없네요.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준비하기가 오히려 일반 면접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장보다는 근거가 그럼요. 더 중요한 면접일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더 예시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한림대. 이것도 한림대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면접이 있고 일부 한림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인성 부분에 대한 면접도 이런 상황 면접인 거예요. 실제로 어느 대학은 상황 면접이 여러 개 방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면접 좀 전에 봤던 그런 내용의 상황 면접이 여러 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한림대는 이제 상황 면접도 하고 인성 면접도 하는 거. 우리 뭐 학생들 뭐 잘 알겠지만 라포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라포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죠. 환자하고 내가 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환자랑 어때요? 심리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라포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림대에서는 사실은 인성 영역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질문은 사실은 아주 어떤 의미로는 되게 일반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요즘 또 이슈화가 올해 특히나 또 이슈화가 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들이요. 그죠? 어떤 거였냐면 작년에는 이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에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 뭐죠? 님비 현상, 그죠? 님비 현상과 관련된 갈등이 되게 심각해요, 그죠? 가령 학생이 지금 답변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지원자의 사는 집 근처에 공공시설, 여기는 되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공공시설, 소방서라든가 장애시설. 제가 요 얘기하는 거죠. 올해 이 얘기 되게 많았지요. 네. 장애학교. 그것 때문에 막 학부모님 막 무릎도 꿇고 막 하셨는데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을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상황 질문이에요. 자,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 주어진 주제고요. 내용이고요. 자, 꼬리 질문 1번.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렵네요. 어렵죠. 답변하기가 네. 설득 안 나와요. 네. 설득 안 나오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이거를 내가 해결했으면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면접을 통해서 뭐
또는 뭐 인성 면접을 통해서 라포 형성하는 거나 뭐 주장주의 논거를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이런 능력도 보지만 어떤 의미로는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인 거죠. 어떤 의미는 내 주장에 근거를 잘 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어떤 의미로는 면접의 중요한 가장 평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상대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학원 가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학원 다니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미니 면접 훈련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여태까지 나온 질문들 좀 서머리해서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했나요? 서머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꼬리 질문들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이유는 뭐고요라는 걸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인터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면접할 때 그 대본 쓰는 거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 토시라도 틀려버리면 하얘지니까. 네. 근데 왠지 M&I 준비할 때는 좀 대본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득하는 거니까 네. 말 잘하는 연습이 아니라 대본이라기보다는 뭐죠? 내가 자기 생각 쓰기. 생각을 한번 쭉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딜레마, 갈등 상황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나 혹시나 이렇게 대답하면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머릿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거라고 느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 또는 갈등 상황을 이제 먼저 정확히 인식을 해야겠죠. 발문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인식하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생각을 이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무조건 수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때문에 이건 뭐요? 많은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좀 걸러질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숨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건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그래서 MMI 면접 준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저학년 학생들이 뭐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 드릴 수 있는 팁 뭘까요? 책 많이 읽으시고요. 대화 많이 하시고요. 토론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마 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고3 학생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기출문제 열심히 보고 써보셔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뭐요? 저분가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이쪽으로 할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